예, 저희가 준비한 8위 얘기를 먼저 시작해볼까요? 정말 동업관계인지 보겠습니다. 그동안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시선이 곱지만을 않았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인데 이른바 김종인의 사람들이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묘해졌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최저임금까지 탔으니까 다 탄 거지 뭐. 국민들의 시선 집중을 위해서도 네. 저렇게 한 사람이 밖에서 자기의 지지도를 유지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빨리 자기를 갖다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팀을 빨리 구성을 해야 돼요. 저는 누가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가까운지 이런지는 잘 모릅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은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만나 뵙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추가를 하신 모양인데 다녀오시거나 이러면 한번 뵐 생각입니다. 네. 가까운 시일 내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겠다는 게 윤 전 총장의 말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은 무조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선 경선에 참여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현재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한 이 와중에 사실 장혜철 평론가 지난 주말 사이에 이른바 김종인의 사람들로 불리는 인물들이 윤 총장 캠프에 합류했거든요. 이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대거 합류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난 주말에 발표된 9분 중에 3분 정도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9명 중에 3명인 것이고 캠프 전체의 규모를 생각해 볼 때 대거는 아닌 것이고 김종인 전 위원장과 함께했던 분들 중에 훌륭한 분이 이제 의기투합을 하신 거죠. 다만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조언을 해주시고 그분이 또 범야권에서 다 인정하는 이 정치의 원로이시고 선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경세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조언을 듣고 도움을 받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야권 후보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지혜를 빌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입당 시기라던가 입당 여부라던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결정을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정치 지도자의 결정은 오롯이 혼자 스스로 고독하게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다 져야 되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 가까운 분들도 돕지만 김경진 전 의원처럼 국민의당이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폭넓은 인사가 합류한 것이지 김종인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물들만 대거 합류했다 이런 해석은 좀 지나친 것 같고 휴가 끝나시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적절한 시기에 찾아뵙고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도움을 구하는 것과 입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또 조금은 별이 다른 문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캠프 대변인을 맡은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합류 전에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상의했다는 이 발언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께도 말씀은 드렸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을 딱 걷다면 윤석열 캠프에 쉽게 합류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제가 윤 총장한테 농담 삼아서 반농담 진담으로 이야기 이렇게 했습니다. 총장님 8월에 입당 안 하시면 저 사람 제명이에요. 저희 당원 당규에 사실상 해당 행위에 대한 규정들이 있거든요. 윤 총장이 만약 8월에 입당 안 하시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도울 방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정미영 의원님. 근데 방송에서는 저 정도 언급을 이 대표가 했는데 SNS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에는 상의하지 않았는데 김병민 전 의원이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당에는 상의하지 않고 어떻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상의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만약에 오세훈 시장하고 그때 안철수 후보가 있었잖아요. 예.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때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해당 행위라고 안철수 대표 돕는다고 바로 해당 행위라고 아마 잘라버렸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김병민 지금 그분이 김종인의 사람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을 알고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선거 때 캠프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마 저런 말을 너무 황당하다 이런 방식으로 저렇게 반응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냐면 당 지도부가 아무튼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와 당 지도부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예. 또 이름을 걸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일단 이준석 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야 하는 게 마땅한 거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럴걸요? 이준석 대표가 너무 젊다고 젊은 대표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으면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당연히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입당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나쁜 거죠?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고 환영한다고 계속 하면서 하는데 그걸 압박한다고 뭐라고 하고 나를 쪼지 말라고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오시든지 말든지 뭐 가만히 있으면 또 왜 들어오라고 하지 않냐고 아마 또 책 잡아서 얘기할걸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국민들께서 좀 피곤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입당을 하시든지 아니든지 그걸 발표를 해주시면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든 그 지도부가 결정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결국은 야권 단일화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서로의 신뢰 관계가 쌓이기만 하면 문제될 게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지난 주말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 맥주 회동을 했었죠. 여기서는 사실 입당과 관련해서 혹은 앞으로 국민의힘과 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큰 의견차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뭐 닭은 좀 안 줍니까? 제가 오늘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대동소이입니다. 이제 제가 어떤 길을 이제 선택해야 될지 결정의 그 시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맥주잔을 기울였던 두 사람인데 그런데 이른바 친윤 의원들의 말과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그래도 온도차가 있습니다. 윤 후보도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비춰봐서는 입당이 가시화된 것이고 그 시기는 아마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저는 뭐 그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오보에 가까운 게요. 네. 제가 휴가를 8월 9일부터 13일까지 간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윤 총장님이 그러면은 대표 휴가 갔을 때 몰래 입당이라도 하려는 거니. 앞서 두 분은 입당도 빨리 해야 된다. 이현정 의원님은 이게 너무 입당에 관련된 이슈만 하면 국민들도 피곤해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친윤 의원들은 입당 촉구 성명서도 발표하면서 8월 10일 이전에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결국 몰래 입당이란 말을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본인이 지금 8월 9일부터 13일까지 휴가를 가는데 10일 전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얘기가 있어야 돼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만나서 맥주 마실 때도 마찬가지. 거기에 특별한 날짜를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윤 전 총장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입당이 어려운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휴가 가기 전까지는 그 전에 하려면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져야 되는데 본인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걸 보면 8월 10일 전에 입당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8월 안에 입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권성동 의원이나 친윤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 문제가 마무리되길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도 좀 적극적으로 밀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이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거예요. 본인들도.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들은 입당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걸 바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거예요.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어떤 자세와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할까를 고민하지 않겠어요? 입당 문제는 거기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입당할 거냐 안 할 거냐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지지율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입당은 결심의 문제이지 준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8월에 밝힌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뭐 지금부터 논의가 없다고 해서 8월 10일 이전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재형 전 원장도 전날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만나고 다음날 바로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절차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소위 친윤계라고 불리는 분들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뭔가 심각한 의견 차이나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만 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권성동 의원에게 또 굉장히 또 이 기묘한 조언을 주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 입당에 대해서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당대표와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역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견해차가 막 다르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시너지를 어떻게 하면 잘 낼까 그 대동소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 전반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뭐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이 큰 역할을 하면서 정권 교체해야 된다. 여기에는 다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일단 일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윤 전 총장이 어차피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될 건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견제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을 이렇게 엄호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윤 전 총장의 메시지 같은 것들이 중도를 좀 포기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언급들을 마구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면 좋아집니다. 나오는 메시지들이 상당히 퇴행적이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도 120시간 얘기했잖아요. 그건 말실수죠, 그거는. 그러니까 말실수가 설마게 아니라 공약이겠습니까, 그게. 젊은 친구가 윤석열 지지했는데 그 말 듣고 절대 안 찍을 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두 분은 주제가 문제가 또 아닌 것 같고 대단히 이제 항상 각을 세우는 듯한 얘기들 좀 하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 대표가 실제로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면 좋아진다. 중도를 포기한 느낌이 들다라는 진전 교수의 말에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일단 제 큰 느낌은 너무 말이 많다는 겁니다. 누가요? 당대표가. 이게요, 지금 당대표가 매일 저렇게 지금 쏟아내는 이거 자체가 보면, 지금 일단 윤 전 총장하고 만나서 뭐 대동소이하다 이야기했고, 좀 기다려달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매일 저렇게 지금 입당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해버리면, 저게 당대표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매일같이 혼선이 빚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당대표가 지금 계속적으로 저렇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 이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저희들 지금까지 계속 지금 이 뭐 입당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그럴 때인가요? 당대표가 입당 문제밖에 없습니까? 지금 다른 지금 중요한 문제들이 국정 현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전 당대표의 메시지가 정제될 필요가 있다. 지금 뭐 입당 문제가 뭐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부동산 문제, 백신 문제, 지금 오늘 또 뭐 남북관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당대표의 메시지는 입당 문제와 저런 식의 문제만 집중되다 보면 과연 그럼 야당이 뭐 하는가에 대한 지금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거죠. 예. 야당이라는 존재가 지금 윤석열 총장 입당 문제 가지고 지금 하루 종일 싸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이 해야 될 메시지가 많아요. 근데 당대표가 하루 종일 TV에 나가서 라디오에 나가 저런 메시지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 최근에 뭐 여기 정미경 최고위원도 계십니다만은 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지금 점점 떨어지는가? 그 문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국민들이 지금 뭐 야당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이 문제 비판하고 있는지 이 지점을 당대표와 저는 지도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지금 제대로 지금 국정 현안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 입당 문제만 매달려서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당대표가 좀 말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너무 메시지가 많으면 국민들이 헷갈리고 혼선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리스크 좀 작심 비판을 하셨어요. 이 질문에는 답을 안 하셨는데 일단 저희는 그러면 이 두 분의 말은 화면으로 그냥 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